적용하기 7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오늘 2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경제 파트 잠깐 좀 언급 좀 할 거예요. 양이 좀 많다. 보시죠. 회화적 재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무엇적은 무엇의 성격을 의미한다. 무엇의 성격을 띠는. 회화라는 건 뭐겠어? 그림이겠죠, 그림. 회화는 그림을 얘기해. 그러면은 그림의 성격을 띠는 재현, 다시 나타낸다 이런 얘기야. 다시 나타내다. 그러면 그림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다시금 나타낸다라는 얘기는요. 그게 성립하려면 즉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좀 보실게요. 잘 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을 그리면 뭐 AI 이런 거 빼고요. 일반적인 그림을 얘기를 하시면은 보통 여기 이제 화가가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화가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세계를 봐. 외부 세계라고 해볼게요. 여기 있는 외부 세계를 인식을 하는데 그 인식한 외부 세계의 대상이 있겠죠. 대상이 있을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사과를 봤어. 그럼 사과를 보고 내가 그림으로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상을 인식을 하고 나서 그 인식한 대상을 내가 그림으로서 나타내겠습니다. 그림으로서 나타내는 거야. 그 얘기가 어떤 하나의 그림이 어떤 대상의 그림이 된다. 즉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 대상을 그림으로서 나타낼 때 그림과 대상이 닮아야 할까라고 얘기하고 있지. 잘 봐. 너네 막 뭐 입체주의니 뭐니 막 이런 피카소 그림 이런 것들 보신 적 있죠? 내지는 뭐 반고흐의 그림 뭐 이런 거 본 적 있니? 중학교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 그런 것들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만은 화가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그려지지. 맞아? 닮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가 요 과정 전체가 전부 다 회화적 재현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입체주의라고 나와 있지? 여기 있는 주의 같은 경우에도 사상이나 생각을 얘기해. 그럼 앞에 있는 입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요런 도형이 있고요. 요런 도형이 있어. 요런 도형이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평면 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입체 도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평면과 입체의 가장 큰 차이는 뭔데? 평면은 면이 몇 개고 한 개뿐이에요. 얘는 면이 한 개야. 여기 있는 거는요. 면이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되니? 면이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소설 같은 데에서도 입체적 성격 이렇게 얘기해. 입체적 인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여기에서 입체적 인물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게 아니고요. 입체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즉 성격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여러 개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입체도 마찬가지야. 여러 면을 보여줍니다 라고 이해하셔야겠지. 여러 면을 보여주는 사상이나 생각. 그것의 도래란 얘기는 무엇인가가 도착해서 도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알리는 아비뇽의 아가씨들을 그리기 한 해 전 피카소는 시인인 스타인을 그린 적이 있대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보자. 스타인의 초상화가 여기 뭐라 나오니? 그녀를 닮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대상과 그림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슷하거나 최소한 똑같이 그려야만 우리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녀를 닮지 않았다 이 얘기지? 맞니? 아, 이게 닮지 않았어. 그래서
이에 대해 피카소는 앞으로 닮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무슨 미래 예언자 마냥. 이 에피소드는 미술사, 미술의 역사의 차원과 철학적 차원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해 생각을 하게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잘 봐. 그러면은 여기에 입체주의라고 하는 게 원래는 우리가 비슷하거나 똑같았을 때를 회화적 재현이라고 한다면 입체주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거나 같지 않아도 우리가 그거를 입체주의, 즉 회화적 재현의 어떤 한 방식으로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겠지? 실제 예시를 좀 봐보자.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스타인의 초상은 아니고요. 요렇게. 어때? 사람 얼굴인데 사람 얼굴 같지가 않지? 맞아? 또 한 가지. 요런 것도 가장 대표적인 입체주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우리 뒤에서 이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아비뇽의 아가씨들. 얘도 어때? 사람 얼굴 전부 다 기괴하게 생겼잖아. 길쭉길쭉하게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런 회화적 재현에 의해서 원래는 우리가 똑같거나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만든다. 그래서 얘도 역시 어떤 거야? 사람을 하나의 면만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봤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지? 우선 어떻게 닮지 않은 그림이 대상의 재현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당시 피카소와 브라크가 중심이 되었던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 요런 입체주의의 예술적 실험이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미술사의 흐름, 미술의 역사의 흐름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 관심 없고요. 원근법의 뜻이 뭔데?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그리고 작게, 가까이 있는 거는 어떻게 크게. 그걸 사용해서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 그림을 그렸대.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르네상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어떻게 그렸다는 얘기야. 세상을 향한 창처럼 어떤 거? 사실적인. 그럼 사실적인의 의미는 뭔데? 여기 나와 있는 비슷하거나 아예 어떻게 하는 거. 똑같이 그린 것들을 뭐라고 얘기했다? 사실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사실적 그림을 그렸는데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 impression, 겉으로 보이는 것들, 인상주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어떤 사람들,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대. 의식적인 뜻이 뭔데요? 야, 의식적으로 생각해봐, 의식적으로 행동해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경 쓰다 이런 얘기지. 맞아? 그럼 이런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했다는 얘기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신경 써서 추구했다 이런 얘기지. 되시겠어요? 그런 사실성인데 그들은 모든 대상을 빛이 반사되는 물체로 간주하고 뭐라 나와 있어? 망막에 맺히는 대로 그리는 것을 회화의 목표로 삼았대. 말이 좀 어렵지만은 망막에 맺힌 대로 그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 이런 얘기지. 맞아? 따라서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지 주제가 될 수 있었고, 자 봐. 우리가 여기 지금 빛이 반사된다고 나와 있지?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들 다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거야. 이래? 그게 빛을 받는 대상이면 무엇이든 주제가 될 수 있었고요. 이 부분. 대상의 고유한 색 같은 것은 부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 봐봐.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검정색을 보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요런 거 하나 가져와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 조명에다가 이걸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요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간색으로 보이겠지. 그럼 당시에 그림 그리던 사람들은 내가 빨간색 조명에서 이걸 보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니 당연히 그림 그리는 것도 어떻게 봐야겠어. 빨간 걸로 그려야만 된다 이 얘기야.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그림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봐봐. 근데 거기에서 고유한 색이라고 나와 있지. 고유하다 좀 체크해봐. 고유하다. 우리가 고유하다라는 거를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대상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세요. 대상의 본질적인 것. 그럼 대상의 본질적인 것이란 얘기는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야. 다른 것에 의해 성질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아. 이걸 우린 뭐라 불러? 고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고유한 색 같은 거는 부정당했대. 이유는 무조건 뭐 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야 되니까.
햇빛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그려진 모네의 낯가리 연작이 그 예래. 햇빛의 조건 어떤 거 있겠어? 땡볕을 찍는 것도 있을 거고요. 노을이 질 때쯤 그리는 것도 있을 거고 빛에 따라서 점차 어떻게 돼? 보이는 게 다 다르게 그려지는 거지. 맞아? 그런 게 지금 사실주의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리고 가보자. 그러나 세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네는 눈뿐이다 라고 평했던 그는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겠어?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의 사실성이란 우연적 인상으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제 존재에 더 다가감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잘 봐. 지금 여기서 사실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사물의 외관보다는 이거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된대.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너네가 일상생활에서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봤어. 근데 그 남자가 그날따라 옷을 졸라 잘 입어. 그러면 어떻게 보여? 잘생겨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뭐야? 우연적 인상이다 이런 얘기지. 됐니? 그런데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좀 만나보고 다른 것도 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맞아? 그런 본질이나 실제에 더 다가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지? 그럼 얘기해봐. 이런 사실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주의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점차 변화해 갑니다 이런 얘기지. 어떻게 변화해 가는데?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얘기야. 본질이나 실제. 그럼 왜 변화하는데? 이런 사실성이 갖는 것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실성을 추구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야.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했어. 콘크리트에서 뭐 철근 콘크리트에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막 이런 식으로 요것도 있었고 또 공포소구 같은 경우에 뭐 레벤다리니 뭐니 막 이런 애도 있었지. 그런 것도 다 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해 가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단점 같은 거를 채워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상이 되겠지.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세잔이 그린 과일 그릇이나 사과를 보면요. 대부분의 형태는 실물보다 단순하게 그려져 있고 모네의 그림에선 볼 수 없었던 부자연스러운 윤곽선, 원근법조차도 정확하지 않아. 그럼 이거를 보면 우리 뭐라 얘기할래? 사실주의에서 추구했던 방향성에서 뭐 했다?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지. 맞니? 요런 것들. 실제처럼 똑같이 그리지 않고요. 윤곽선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멀리 있는 거를 오히려 좀 더 크게 그린 거 느껴지니? 가까이 있는 거를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요런 것들이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어느 한순간 망막에 비친 우연한 사과의 모습 대신 사과라는 존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게 뭐야? 본질과 실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본질과 실제다 이런 얘기예요.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세잔의 문제의식. 요거다 좀 문제의식. 이런 문제의식이 전부 다 뭐예요? 요런 식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는 일종의 행동의 기폭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지? 이를 계승해서요. 물려받아서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바로 입체주의다라고 나와 있어. 아, 본질이나 실제보다 더 나아간대. 얘도 역시 뭔가 한계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거를 입체주의라고 하는 걸로 승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야. 입체주의는 대상의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시점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 시점. 여기 있죠? 면이 뭐 여러 개. 얘도 뭐 여러 시점.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한 화면에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대. 왜 그러면 이거를 하나에 결합하는 건데? 하나만 보면은 우리가 우연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 얘도 윗면도 있고 옆면도 있고 밑면도 있고 여기도 있고 뒷면도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결합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얘기야. 너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좀 명심해 제발. 잘생겼다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존잘이다 쓰이바 이러지 말고. 응? 얘가 씨발 평소에 뭔 생각을 하고 뭔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약간
힘들 때 내가 어떻게 구는지, 아니면 화날 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거 잘 따지셔야 돼요. 특정 모먼트에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 하는 새끼도 있단 말이야. 급발진해가지고. 비록 스타인의 초상화는 본격적 입체주의 그림은 아니지만 세잔에서 입체주의로 이어지는 실제 재현이라는 관심이 반영되었대.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인 거는 닮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야. 예언가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월이 지난 후 피카소의 예언대로 사람들은 결국 스타인의 초상화가 그녀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 대단하신 분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회화적 재현에 대해서 철학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데 곰브리치와 굿맨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대. 야,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너네가 이 글을 읽을 때 뭘 생각하셔야 돼? 닮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야. 납득이 안 가잖아, 니들이 봐도. 왜 이게 닮아가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본질과 실제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해됐니? 가보죠. 이들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순수한 눈 같은 건 없대.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객관적 사실성이란 없어요. 여기서의 객관적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 우리 문학할 때도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 객관적 인식이 있고요. 주관적 인식이 있어. 그럼 객관적 인식이랑 주관적 인식의 차이는 뭔데? 객관적인 거는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야. 얘는 사실에 기반한 거예요. 팩트 기반이야. 요새 말로 하면. 그럼 주관적인 건 뭔데요? 말 그대로 자신의 정서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거겠지? 정서나 이런 것들, 정서나 감정 혹은 경험 이런 것들이 투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투영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 그대로 보는 그런 눈은 없고 전부 객관적 사실성이라는 게 결여돼 있어. 사실적 그림이란 여기 나와 있죠? 한 문화나 개인에게 익숙한 재현 체계를 따른 그림일 뿐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요게 익숙하다라는 얘기는 개개인들이 이거를 쉽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지. 맞아? 대표적인 거 예시 들어볼까? 야, 우리나라는 강아지들이 짖으면 멍멍, 컹컹, 왈왈 막 이렇게 얘기해. 미국은요? 아요? 와우 와우 막 이런다고. 우리나라는 꼬끼요 이러지. 외국은 몰라.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야? 야, 멍멍이들이 물론 강아지마다 개마다 조금씩 다르게 울긴 하지만은 들리는 소리는 다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의 뭐가 다르기 때문이야?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체계가 달라. 근데 어떤 체계? 재현 체계. 눈으로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어떻게 드러낼 건지의 그 체계가 다 다르다 이 얘기지. 그러면 봐봐. 내가 만약에 바다를 봐요. 혹시 그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란가 모르겠다만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해. 동양화랑 서양화 이런 거 있죠. 들어본 적 있지? 서양화는 딱 봐도 어때? 뭔가 사람 중심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붓이나 아니면 색깔 주로 이제 색채 유체화를 좀 많이 쓰잖아. 유화나.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서양화는 전부 다 유화, 수채화, 물감들을 많이 써. 그리고 사람들의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 쓴단 말이야. 개인주의라서. 얘네는요, 동양화는 어떤데? 사람보단 주로 어디에 신경 써요? 풍경을 좀 더 많이 신경 쓰지? 산수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 그리고 조선 후기엔 진경산수화, 진짜 경치의 어떤 그것들을 수묵화로 많이 드러내잖아. 우리나라는 유화나 수채화 이런 것보다도 수묵화를 많이 썼어. 그럼 왜 당시 사람들은 이걸 많이 썼냐 이 얘기지. 왜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왜 이게 아직까지 우리한테 전승이 되고 있냐 이 얘기지. 그게 뭐기 때문에 문화나 개인한테 뭐가 익숙해서 수묵화를 쓰는 게 어때서 익숙하니까 쓰는 거예요. 이해되니?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은
중학교를 다시 가야지. 난 중학교 정도는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싹 다 뭐야? 객관적이지 않고 어때요? 주관적이지. 맞아? 야, 너네가 그림을 봐도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의 눈에서 보는 그림,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그림, 사학과 입장에서 보는 그림, 공대 입장에서 보는 그림, 니들이 보는 그림 다 달라요. 이유가 뭐야? 니들은 아는 게 없어. 텅 비어있다고. 그 휴지통 텅 비었습니다처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림을 봐도 이게 예쁜 건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물론 나도 그냥 킹반인이고 미대생들이 보는 또 그림 또 다르겠죠. 뭐 현대 사회에 무슨 뭐 카타르시스를 표현했고 무슨 욕망을 표현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야, 너네 몬드리안 작품 본 적 있죠? 없어? 빨간색, 노란색, 흰색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쪼개가지고 본 적 있지? 나는 그거 봐도 아무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따뜻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차가운 그림이고 어쩌고저쩌고한테 다 관심 없어. 몰라. 근데 미대생들이 보면은 그게 보인다고. 나는 안 보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러한 믿음은 그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까지도 영향을 준대. 아는 게 많으면 그만큼 보이는 것도 다르겠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카소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그림이 피카소가 그린 스타인의 초상이라는 우리의 뭐가 있어서 사전 지식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림과 실물 사이의 닮음을 발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각이 형성이 됐대. 이 말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수묵화 막 이렇게 그려놨어. 막 그려놨어. 근데 옆에 이제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 어디 강릉에 무슨 절벽과 그 다음에 산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너네 모르잖아. 근데 너네가 만약에 실제로 거기서 그걸 봤어. 보고 와. 그럼 어떻게 보여? 이게 그때 내가 봤던 절벽과 산을 표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 이해됐니? 사실성이라는 것이 과연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인지 뵙소나 상대적.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전부 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 제가 여기다 실어놓은 지문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자라는 의미에서 실어놓은 거야. 어려운 지문 없어요. 다 10년 전, 15년 전 지문이야. 이것도 모르면은 난 솔직히 아니야. 얘기하지 말자. 상처받을 것 같아, 니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 빨간 약 먹을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빨간 약 먹일래. 여기 제가 수록해놓은 열쇠 지문도 이해가 안 간다, 모르겠다, 학업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학업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야, 좀 심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야,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너네가 어쨌거나 저쨌거나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가지고 수능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 15년 전 지문도 이해가 안 간다. 15년 전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그냥 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안 읽히고 머리 쓰기도 귀찮고 하면은 학업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3학년 때 가서 불행해져. absolutely하게 까놓고 얘기하자. 팩트만 얘기하자. 내가 진짜 간악한 장사꾼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자, 할 수 있어, 세발. 자, 3학년 때까지 자 가보자 하면서 끌고 가야지. 근데 그건 니들이 불행해져. 본인들이 불행해진다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근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 무턱대고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해야죠. 하셔야지. 집에서 하셔야죠. 내가 쫓아다니면서 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씨발 해야 돼? 내가 얘기한다. 난 늘 얘기했어요. 새벽 3시까지 질문 받습니다. 새벽 3시까지 질문 받아요. 저 술 먹고 있다가도 질문 받는 사람입니다. 친구들이랑 새벽 1시에 술 먹고 있는데 카톡 와가지고 받아보면은 선생님 저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저 그 질문 다 답해줘요. 근데 질문 니들이 안 하는 거잖아. 니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학이라고 해서 한껏 해이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잖아.
팩트는 얘기하자. 팩트는 얘기하자. 안 하는 거잖아. 이 과목이 원래 그래. 제가 그래서 맨날 지나갈 때마다 보잖아요. 영어 맨날 보면 다 영어만 하고 있어. 1학년, 2학년, 3학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싹 다 영어만 하고 있어. 고3 새끼들 와도 여기 와서 영어 하고 있고, 고1 애들도 와서 영어 하고 있고, 고2 애들도 가서도 씨발 영어만 하고 있고. 한번 얘기했잖아. 개성비가 좋다니까. 가성비가 개 좋아. 마음에 드는 이 가성비가 좋다고. 왜? 한 50개 외우면 뭔가 한 것 같잖아, 공부를. 안 그래? 문장 한두 개 딱 해석하고 한 열 몇 개 해석하면 딱 마음에 차오르는 씨발 충만함. 응? 근데 국어는 그게 아니야. 어렵더라도 해보려고 하고 노력해보고 머리 써서 뚫어내보려고 노력하는 게 돼야지. 아, 뭐 이거 어차피 뭐 2년 뒤에 할 건데 뭐 나중에 할 건데 꺼져. 어차피 너네 1학기 2학기 지나고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되면 다 돌아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건 열심히 하세요. 아무튼 다시 여기야. 여기 상대적이라는 거 보세요. 상대적의 반대말이 뭘까? 상대적의 반대말이 뭐겠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니? 상대적의 반대말은 절대적이야. 그럼 상대적의 의미는 뭔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럼 절대적인 건 뭔데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존재하는 것들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상대적이란 얘기는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으니까 따라서 좀 확장해 보면은 얘는 다른 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나의 어떤 나 자신의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문화, 믿음체계, 관습, 배경지식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니까 주관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인슈타인의 시간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 시간은 다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공간에 따라서 흐르는 시간의 속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너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 같은 데 가가지고 시간 보면은 겁나 빨리 가지? 근데 여기서 수업 듣는 거는 시간 더럽게 안 가. 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 절대적인 건 뭔데요? 무조건 객관적인 거야. 눈으로 보여야 돼. 60분, 80분, 100분 다 이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재현 체계에 따라 상대적이냐 주관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의의가 많지만 피카소의 수수께끼 같은 답변과 자신감 속에는 회화적 재현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깔려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지. 가보시죠. 29번. 스타인의 초상화와 관련된 피카소의 의도야. 피카소는 어떻게 하는 거니? 그 사람의 무엇을 보겠다. 뭘 보겠다. 본질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어느 한순간의 스타인의 외양, 우연적 인상이겠죠. 우연적 인상으로서의 스타인의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재현한다. 이게 입체주의로도 나아가는 거지. 답은 1번이겠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훗날 변하게 될 스타인의 모습, 예언가가 아니야. 이 사람은 본질을 보겠다 이런 얘기지. 고전적 미의 기준 그딴 거 없어요. 고전적인 거 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계속 내려왔었던 과거 기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스타인의 모습. 눈으로 보이는 거 관심 없어요. 본질을 봐야 돼. 정지된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역동이든 동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 뭐예요? 정적인 거. 역동적, 정적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되시겠죠? 답은 그래서 1번 되시겠지. 30번. 가봐봐. 아까 전에 모네의 늦여름 아침에 낯가리라고 되어 있었지? 햇빛에 따라 보이는 게 다 달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사과, 오렌지, 아비뇽의 아가씨들.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가와 나는, 가가 아까 전에 가가 모네의 작품, 눈에 보이는 데 그리는 거고요. 나가
사과, 사과, 다가 여기 세잔, 다가 피카소의 그림 였었죠. 그러면 요 순서대로 쭉 가게 되는 건데, 그럼 모네 같은 경우에는 뭐였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리겠다. 세잔은 입체주의로 가는 시기에 좀 과도기적 입장에서 부자연스러운 윤곽선과 원근법을 무시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는 얘기였고, 피카소는 여러 면에서 보겠다 이런 얘기였었지. 1번 가와 나는 모두 뚜렷한 윤곽선이 특징인 그림이군. 뚜렷한 윤곽선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에서만 나타나지. 2번 나와 다는 대상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 빛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리지 않습니다. 3번 가와 달리 나는 원근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Yes. 부자연스럽고 원근법이 제대로 안 지켜져요. 왜?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 가와 달리 다는 사물의 고유색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고유색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보이는 본질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가나다는 모두 세상을 향한 창이 되고자 하는 목표. 어디에만 해당돼요? 가에만 해당되죠. 나다는 관심 없습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시겠죠. 31번. 얘도 봐.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곰브리치와 굿맨이 인상주의자들한테 할 말이야.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A가 B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 A와 B가 있었을 때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 A의 근거를 뭐 하겠다? 까겠다라는 얘기였죠. 근거들을 반박하겠다라고 얘기했었어. 반박한다. 그럼 곰브리치와 굿맨은 뭐라고 얘기해? 곰브리치와 굿맨은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우리들이 세상을 본다 이런 얘기였지. 객관적인 건 없다. 오로지 이런 것들, 배경 지식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럼 인상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성을 주장했었죠. 그럼 곰브리치와 굿맨은 얘들한테 뭐라 얘기할래? 객관적 사실성 따위는 있다 없다? 객관적 사실성 따위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왜? 재현 체계는 전부 다 뭐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야? 재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 어때? 이런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한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이겠지. 되시겠어요? 얘는 관심이 없다고, 곰브리치 굿맨은. 망막에 맺힌 상은 오히려 순수한 눈을 왜곡한다. 망막에 맺힌 상에 관심이 없어. 얘들은 근거가 그게 아니야. 객관적 사실성은 의식적 노력의 결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다. 관심 없어. 객관적 사실성 따위를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3번 망막에 맺힌 상을 그대로 그린다고 해도 객관적 사실성을 얻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뭔데? 재현 체계는 전부 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지. 대상에 숨어있는 실제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눈 이외의 감각기관 관심 없고요. 인상주의의 재현 체계는 다른 유파의 재현 체계에 비해 사실성 얻기가 어렵다. 사실성 관심 없다니까. 몇 번 얘기해. 계속 뭐예요? 이 얘기한다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이 얘기한다고. 32번 가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지각은 우리가 속한 관습과 문화, 믿음, 체계,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구성됩니다. 전부 다 주관적이라는 얘기였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야. 근거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기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나 혹은 적용되는 다른 사례를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적용되는 사례 혹은 이론들을 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뒷받침하겠다. 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뒷받침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 말은 설득 효과를 높입니다. 그러면 주관적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셔야겠죠. 1번 서양 사람이라도 동양의 수묵화나 사군자화를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엄청 어려움 있죠. 왜? 서양 애들은 사군자가 뭔지를 몰라. 수묵화 보면서 왜 검은색으로만 그렸어? 이런 생각한다고? 몰라요. 관심 안 돼요. 그림에 재현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은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죠. 엄청 다르지. 문화에 따라서 뭐하니까? 상이하니까. 대상의 그림자까지 묘사한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공간감과 깊이를 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듯이 재현체계는 발전한다. 재현체계의 발전에 관심이 없다니까?
글의 핵심을 이해하셔야죠. 4번이요. 그림에서 대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선천적이어서 생후 일정 기간 그림을 보지 않고 자란 아이들도 뭐 대하자마자 알아본다. 안 돼. 보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어요. 불분명한 연필 자국은 나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인해 나무로 보이고 솥대에 있는 비슷한 연필 자국은 소로 보여. 뭐 때문에? 우리가 보고 봤던 배경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됐니? 다음 거기서 5번이 될 텐데 1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설명 좀 해놓을게요. 여기 있는 사군자에서 사는 뭐냐면은 넉사자야. 숫자 4. 군자는 뭐냐면은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군자는 성리학적 가치를 충실히 이해하는 사람들 얘기해. 성리학을 수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당시 이제 이런 사군자는 전부 다 4대부 계층에서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들이야. 그래서 사군자에는 뭐가 있냐면은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매난국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매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화 같은 경우에는요. 초봄에 2월이나 3월에 눈이 막 내려. 그럼 원래 눈이 내리면 식물은 시들기 마련이거든. 근데 여기 있는 매화는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 이렇게 막 쌓여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도 매화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야.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화도 역시 무엇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군자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난초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면 부러져. 원래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잘못 만지면 뚝 부러지거든. 그것도 뭐예요? 외부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난초의 핵심이고요. 국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국화꽃이 피어 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추워지는 과정에도 여전히 피어 있구나. 얘도 그래서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고 굴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고. 대나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잖아. 겨울이 와서 눈이 막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아. 그래서 외부에 의해 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의해서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 지조와 절개를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군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당시 우리 사대부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플러스 소나무까지도 있어요. 우리 애국가에도 있지. 남산 위에 저 푸른 소나무 2절에 있잖아요. 야, 토착외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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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씨부랄. 초등학교로 다시 갈래? 초등학교 1학년으로 다시 갈래? 초등학교 1학년 때 애국가 배우잖아. 그래요? 그래요는 씨부랄? 저 현기증이. 그래요. 전 그랬어요. 초1 때 배웠어요. 2000년. 2001년이구나. 와. 요거. 요 문제 해야 돼요. 당시 정답률이 30%를 웃돌았어요.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제에 더 다가옴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봐봐. 7번 한 번 더. 필기하지 않는다. 필기해도 어차피 너네 모른다. 여기는 한자 전부 다 뭐냐면요. 얻을 득자예요. 득템할 때 그 득이야. 득점할 때 득이야. 점수를 얻다. 득점. 아이템을 줍다. 득템. 다 득. 답 뭐게? 답 뭐게? 5번이. 왜요? 얼음만. 다 득인데요, 얘도. 아니죠. 획도 얻을 획. 얘는요? 체득도 득인데? 터득도 득인데? 다 획득한 건데? 1번. 내가 지금 설마 저기다가 지금 색깔 칠해놨다고 1, 5 둘 중에 하나겠거니 이런 거야? 아니에요. 정답 4번인데요? 맞아요. 정답 4번인데요? 맞아요.
4번. 응, 아니야. 3번인데? 1번, 1번. 2번인데? 1번 맞아요. 1번인데? 1번. 아싸. 1번 봐. 뭐라 돼 있니?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 기술 습득, 정보 습득, 지식 습득.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과 실제로 다음서 얻게 된다. 기술이냐? 기술이나 지식인가요? 그냥. 뭐야? 왜 좋아? 체득 볼까요? 몸소 체험하여 알게 됨. 뜻을 깊이 이해하여 실천으로서 본뜸. 틀렸어요. 몸통박치기 하는 거 아니잖아. 3번 취득.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 아, 진짜. 근데 봐봐. 면허 취득, 부동산 취득,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틀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인가? 아니네. 글쎄요. 4번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 아니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아닌데요, 근데? 뭐야, 맞췄네. 5번 얻어내거나 얻어가짐. 부의 획득, 메달 획득에 나서다. 국내 시장보다는 외화 획득을 위한 국외 시장에 더 관심이 많다. 근데 뭐 맞나 봐요. 뭐예요? 근데 잘 봐. 야, 내가 왜 이렇게 풀었을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을까요? 뜻을 아는 거? 지금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너희들이 이런 문제 풀 때 얻으셔야 되는 게 이거라서 그래요. 이거는요. 뭐 단어를 바꿔보자,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보자, 뭐 문장을 만들어보자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 그거 못해. 누가 그렇게 풀어요? 그럼 뚝 5번이야. 너무 씨발 사짜 같니? 아, 저도 그렇게 했어요. 야, 습득이라는 말을 너네가 언제 써? 분실물 습득 들어본 적 있죠? 그건 뭐야? 약간 어떤 이미지예요? 길 가다가 죽는 걸 습득이라 하지. 체득은요? 자전거 타는 방법을 체득하다 혹은 뭐하다, 터득하다 이렇게 하잖아. 체득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다가 몸을 써서 몸으로 이렇게 얻어내는 거야.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취득은요? 자격증 취득, 자격 취득. 뭔가 내가 목표로 하는 대상을 얻어냈을 때 취득이라 하거든. 터득은요? 잔기술을 터득하다. 어떻게 해야 선생님의 눈을 피해서 공부를 한 척 하면서 혼은 나지 않으면서 욕은 먹지 않고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 족같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잔머리를 뭐하다? 터득하다. 잔머리를 체득하다? 아. 잔머리를 습득하다? 아. 잔머리를 취득하다? 아. 잔머리를 획득하다? 아. 5번 획득은 뭐예요? 획득. 자신감을 획득하다. 내지는 뭐 물건을 획득하다. 좀 어떤 이미지니? 습득이랑 좀 다르죠? 습득은 길 가다가 죽는 게 습득이라면은 획득은 그냥 약간 뭐야? 의도를 가지고서 쫙 가져가는 게 획득 아니야? 그럼 다시 봐봐. 그 사물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본질이나 실제에 다가감으로써 그걸 뭐한다? 사실성을 뭐한다? 얻어낸다. 그래서 획득이야. 지금 몇 명은 알겠고 몇 명은 씨발거 뭔 소리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해요. 너네가 텍스트에 대한 노출 빈도가 현저히 낮아서 그래. 현저히 낮아서 그래요. 이건 인정해. 현저히 낮아서 그래. 평소에 글을 읽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고 어렸을 때 책 읽는 걸 게을리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버벅 이래. 인정할 건 인정하라니까. 왜 맨날 그래요 애들이.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아니라고요. 개겨. 들이대요 막 나한테. 씨 아니라고 막. 아 나 열심히 살았다고.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고. 씨발. 왜 나한테 지랄이야 지랄아 하면서 막 들이대요. Fuck you.
얼마나 게으르게 살았는데. 어? Fuck you. 이해돼? 어. 게으르게 살았어요. 게으르게. 그러니까 제발 이제 좀 머리를 많이 쓰도록 해요. 이해되셨죠? 머리 안 쓰면은 그때 잠깐만 끊었다 우리 경제 파트로 가봅시다.